일단 주기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기라는 단어, 주기란 어,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도 이제 주기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 11시, 12시 반쯤 됐는데 점심. 어제도 12시 반이 있었고 엊그저께도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함수 방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있는 그대로 독해를 해보게 되면 x에서의 함수값이 있었는데 x에다가 2를 더하면서 나온 함수값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같아진 함수값이 f2랑 f4랑 또 f4를 넣어주시면은 f6이랑 얘네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더할 때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주기가 몇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주기를 2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은 주기가 1인 녀석도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주기가 1이어서 F1, 2, 3, 4, 5, 6, 7, 8, 9, 10이 다 성립이 되는 애도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자연수로 나눴을 때의 모든 주기. 그러니까 n이 1, 2일 때의 모든 주기.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다 되는 거거든요. 어, 1도 되고 주기가 2도 되고 그거를 포괄하는 표현이 이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거 갖고 잘 장난을 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기가 2입니다. 이게 4로 나와 있으면 주기가 4예요. 일반적인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주기가 1이 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갖고 절대 주기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기가 2인 걸로 이제 강제가 되게 만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 보죠. 저 구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 지수가 0일 때를 살펴볼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함수값이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일 때 0.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왼쪽의 녀석은 감소하는 그거기 때문에 x에다 0일 때 여기 3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이제 1의 왼쪽에서 그려지고요. 0하고 1 사이에서. x가 이제 2일 때까지니까 2는 포함은 안 하지만 뭐 2일 때는 여기 3이니까 또 이제 2일 때 이렇게 3을 지나서 마치 2차 함수와 비슷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근데 보세요. 0부터 2까지 요게 이제 한 주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복붙입니다. 무한 복제, 오른쪽으로 복제, 왼쪽으로 복제. 그래서 어, 이렇게 어, 계속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자, 그렇게 돼 있는 주기함수 fx하고 로그 함수하고의 이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게 이제 물음의 핵심인데. 자, 그 로그 함수 그래프. 일단 증가 감소만 보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예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는 교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얘가 없으니까 위에서 다다다다다다 몇 개를 거치는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어떠한 요령으로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y 값이 3일 때 이 로그가 어떤 x를 거치는지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이 주기함수의 어떤 최대값, 경계값에서의 그 경계에서의 어, 그 로그 함수의 그 x좌표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다음 또 정근선을 잘 그어주시면 되겠죠. 정근선.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의 정근선은 x가 0일 때예요. 자, 이게 정근선 파란색으로. 자, 여기가 정근선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떤 거죠? 1,1을 항상 지나요. 1,1 맞죠? 1,1. 그래서 1,1 요 점을 항상 지나고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일단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가 위를 이렇게 점프를 하는지 고개를 잘 숙여서 이렇게 연타 3 콤보를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는 조사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여기 위에 경계값이 y값이 3이잖아요. 야, y가 3일 때 로그야, 네 그래프의 x는 어디니를 보시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x를 구해 주시면 x가 4가 나오죠. 아,
여기 두 패턴이 반복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4인데요. 여기를 지난대요. 자,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y의 x를 구해주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나는 점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네 개의 점을 지난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 절대값 1차 시기에다가 절대값을 쓴 거 우리 저기 1학기 시험 기간에서 한번 봤던 유형인데요. 내가 딱 두 줄만 쓰면 이거 이해가 갑니다. 자,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윤석의 꼭지점의 좌표나 그런 기타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자, 요것과 굉장히 배치가 되는 절대값의 그래프 써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절대값 안에서는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7은 절대값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게 동치가 유지가 되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두 녀석을 그려봤는데 두 녀석의 공통점은 꼭지점이 3,7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3,7.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죠? 네, 맞습니다.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한 녀석은 이렇게 V자 그려주고 한 녀석은 이렇게 턱선처럼 그려집니다. 이들의 턱선처럼. 네. 그래서 요거 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 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떻고, 막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2차 함수하고 배치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그래프를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이제 꼭지점이고, 0을 대입하시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서 0이니까, 그 단위 이제 주기 전 단위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fx는 그, 어,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이항을 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원점 대칭.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먼저 써놓을게요. 이 녀석은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가 왜 그런지 잠깐 공감을 하는 타임을 가져볼게요. 자, 이러한 함수 방정식이 가리키는 의미가 왜 원점 대칭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식을 그냥 독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대표적인 원점 대칭이 바로 이러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일 텐데 이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x에서의 함수값이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같은 양의 x만큼 부호를 반대로 했을 때 함수값도 뿔마가 뒤집어진다. 그게 이제 원점 대칭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 스토리가 여기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x인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했을 때 원래의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는 x의 함수값이 부호가 뒤집어진다.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원래 fx에서 함수값은 요거였는데 함수값도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요. 어떻게 했더니 x를 반대로 대입했더니 그냥 이제 이 모양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안에 마이너스 x 했을 때 그 마이너스 밖으로 퇴 패턴에는 이 모양새는 원점 대칭을 가리키는 그 함수 방정식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세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흔한 거거든요. 이 녀석도 똑같이 저기 뭐야 그 독해를 해보시면 어떤 x는 2라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녀석의 함수값과 같은 양만큼 왼쪽으로 간 거의 함수값이 똑같다. 마치 이 2에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이랑 반대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자, 요런 그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x는 2에 대해 선대칭. 그러니까 f란 녀석이 참 바쁜 녀석이네요. 원점 대칭이면서 선대칭이에요. 자, 대칭이 두 개면 주기성 합계. 그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게 이제 선대칭이다, 점대칭이다는 사실 이제 흔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대칭이 두 개면 주기성을 갖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칭이 두 개면. 왜 그런지 한번 봐보시죠. 우리 재밌는 친구들이 왔네요. 자,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녀석에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자, 안에 있는 전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그 원래 있던 그 녀석의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았었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x 괄호 안에 x 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마이너스를 붙이기 전 녀석의 겉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똑같다가 이제 나의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네, 요게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요걸 이렇게 봐볼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요 상태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x 대신에 자, 좌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x 대신에 x-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어, 그래도 이제 좌우변은 여전히 똑같겠죠? 근데 x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여기는 fx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4-x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식에 따르면 fx는 그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러시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 이게 선대칭과 선대칭이 만났을 때는 되게 깔끔한 이제 저기 주기성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 한번 이제 우리 이해를 해보기로 해보죠. 자,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함수 값이 이거 마이너스 양면에 곱해보면 자, 4만큼 가면 똑같은 함수 값이 나온대요. 부호가 반대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이런 용어를 써요. 주기 변화 함수라고. 그러니까 4라는 주기마다 똑같은 함수 값에 부호만 뒤집혀진. 그 주기 함수는 이제 주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저렇게 주기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걸 스토리를 이제 고스란히 담아 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일단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확장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스토리 라인. 자, 여기 있는 녀석을 봐볼까요? 얘가 4만큼 진행을 했어요. 그럼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얘는 반대로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게 어떤 구간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4잖아요. 4가 경과했을 때 요렇게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프가 온전한 주기함수는 아니라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프 그려보자. 요거 기준으로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자, 2분의 1x.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점근선을 가지는 유리함수나 이제 지수 로그함수는 이 점근선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여기는 이제 플러스 저기 뭐야? 여기가 몇이니? 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거 이제 금방 좀 파악이 되시죠? 그때 너는 뭐 하고 있니?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얘는 항상 양수니까 위에서만 놀죠. 그래서 아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노는 건데, 자, 위에서. 자, 2분의 1의 x승아, 너는 y 값이 1일 때 x가 몇이고 있니? x가 0인 거 확인해. x가 0일 때 이 점을 지나고 있고 감소하는 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 쭉 가는 거예요. 쭉. 자,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변형을 줘야 돼요. 왜냐? 안 주면은 이거 점근선이잖아요. 계속 두둥 쉬고 두둥 쉬고 계속 지나게 돼서 10을 끊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4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0부터 4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지났었죠? 네 개. 여기 8이죠? 8일 때까지 만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면은 이제 반죽이라서 요거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딱 지나는 거니까 두 개가 추가가 돼서 6개 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랑 그 경계가 되는 y-값에서 넌 뭘 하고 있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2차 함수하고 비슷한 이 1차 함수에 대한 절대값 표현이 3번에 또 이제 기깔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보죠. 자,
주기가 n분의 2이지만 여기 구간이 2인 구간에 주기를 절대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다 정의를 때려버렸죠. 주기가 2입니다. 기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1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V자 모양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만 그려지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잘려있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뻑뻑하네. 이게 2가 나오게 되죠. 자, 요게 지금 여기 1이었 2분의 1, 1이었 아 2분의 1, 1이죠. 요거 1인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제 좀 더 함수값이 많이 큰 2라는 요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또 2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둘 다 1만큼 차이가 나죠. 네, 요게 이제 기본 단위 그래프입니다. 요 지금 길이가 2가 나오죠. 주기만큼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꼭지점도 이제 이만큼 주기를 띄니까 이만큼 감수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고요. 여기는 그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러한 녀석이 교점의 개수가 그 5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구로 좀 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n이 되는 와중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x가 지수가 0일 때 y가 몇이라는 점? 1이라는 거. 자, 0,1이라는 빨간색으로 해보죠. 자, 요 점을 n의 값과 상관없이 지납니다. 항상 지나는 점. 그다음 점근선이 0이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0이라는 부분인데, 자, 저 n이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쟤는 이제 일관되게 증가하는 애입니다. 자, 지금 미치를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2의 n분의 2에다가 몇 승을 하건 음수승만 아니면 항상 1보다 크죠.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1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1은 항상 몇 승을 하든 1이잖아요. 근데 이제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대소 비교에서 루트의 대소 비교에서 보셨죠? 루트의 대소 비교에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항상 증가함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냐, 완만하게 증가를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5개. 자, 그럼 내가 이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가 2인데요. 여기가 1인데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y가 2일 때 너는 x가 어디니? y가 1일 때 너는 x가 어디니? 자, 요건 우리 알죠? 여기인 걸 아니까. 자, 요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5개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만날 일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좀 더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좀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2개 지나겠고요. 이게 가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상수함수가 아니라서. 셋, 넷 이렇게 지나고, 자, 5개를 지나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딜레마 존일 텐데요. 그쵸?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5개 지나려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게 여기를 관통하고 그냥 여기를 안 지나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게 여기를 지나는 거 직전까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예를 들어 그 중괄호 2번이라고 하면 자, 저 2번보다는 직전이면서 그 다음에 그럼 최초로 지나는 게 이제 언제일까요? 최초로 지나는 게 그거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거를 1번이라고 하면 이제 1번하고 2번 사이가 될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봐보시죠. 네. 자, 요게 2가 나오기 위해서는 n분의 x가 1승이 나와야 돼서 x가 이제 n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말이죠. 아, 지금 여기 좌표들을 이제 좀 표시를 해줘 보면 2분의 3, 한번 포인트가 이제 여기 딜레마 존에 그게 포인트니까. 자, 최초로 두 개가 지나는 거. 그림이 좀 너무 오른쪽 끝에 갔다 보니까 최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누웠을 때는 여기를 지날 때부터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좌표가 몇이죠? 여기서 주기가 2였나요? 여기서 4만큼 더한. 그러니까 2분의 8. 그러니까 2분의 11. 일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는 그 x가 2분의 11부터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됩니다. 그 전까지 돼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아래 끝이 언제냐? 여기를 지날 때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걸 돼야 되잖아요. 아, 여기 얘네들이 포인트인데 그 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길 지날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위로 솟아야 되죠? 솟아서 되는 게 여기를 이렇게 딱 지날 때 더 되겠죠. 이게 곡률이 있으니까. 네. 네, 만약 여기서 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시면, 여기를 지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래서 x에다가 몇을 대입해 보냐면 2를 대입해서 2분의 7을 넣어 봤을 때, 아이, 헷갈린데 여기 2분의 7일 때, 어,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x가 2분의 7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2n분의 7인데, 자, 그때 함수값이 만약에 이제 2라면, n은 저기 자연수죠. 일단 2가 될 수는 없어요. n이 자연수야 되니까. 그럼 2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 요 부분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이 여기를 지나려면 2보다 작아야 되나요? 커야 되나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2보다 얘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2n분의 7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7분의 1을 곱해주시면은 2분의 7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답만 내보고 여기서 헷갈린 포인트 한번 재조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3.5부터 5.5까지 4하고 5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시면은 이제 9가 나오는, 네,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뭐 지금 어떤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냐면 이럴 가능성. 마지막에 그 문제가 됐던 요 녀석. 여기를 지나서 5개가 됐었어요. 아니, 그 4개가 됐었어요. 한 개를 더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어, 얘를 딱 지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5개가 될 수는 없는지, 노란색이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분명히 여기 1에서 아까 작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크더라도 좀 5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뇌피셜을 굴려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돼? 결론은 일단 안 되는 게 맞으니까 답이 아닌 건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마지막에 뭐 이 녀석을 좀 빌려보면 아 그리고 여기 2분의 1일 때 1을 지나니까 아, 여기 이렇게 됐었나? 아, 자, 이 그래프를 좀 빌려볼게요. 0,1을 지났었죠? 아, 0,1을 지나니까 여기 하나, 둘,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뭐야? 0,1 여기 반드시 지나니까 여기 왜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쫙 그려놓은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이렇게 많이 그렸어, 그래프를?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n항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x가 이제 n일 때 2를 지나게 되니까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하는 건데,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n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그래프인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 빨간색처럼 안 만나는지,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적당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 N 대입해서, 둘 다 N 대입해서 요 값이 나왔어요. 9점이 석섹스, 3점도 실패. 대입을,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의 값들을 좀 대입해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 답변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 함수값을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5를 대입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기가 2니까 주기를 두 바퀴 당기면 1일 때 함수값을 해서 요 함수값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몇일 때 그 지수 함수의 함수값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대입해 보시면은 답에서 그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를 지나기 직전까지, 그리고 여기를 지날 때는 그 다음부터 여기가 갑자기 뭐 우리 상상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다? 되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 대입해 보시면은 대소관계가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괜히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감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라면 절대로 여기서 다시 커질 일이 없죠. 계속 내려가기만 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더 생각이 쉽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n일 때 요 점을 보시면요. 네, 그래서 경계값이 강조하는 거고요. 조금 약간 그래서 특강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저기 제가 이건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활용. 자, 첫 번째가 지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로그 방정식도 있겠죠? 로그 진수에 그게 있는 겁니다. 어. 자,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그 지수함수에서의 그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었죠. 우리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y는 a, x승이 갖고 있는 정역하고 치역,
y는 로그 a의 x승이 갖고 있는 뭐 미치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볼게요. 자,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a가 양수일 때만 취급을 하죠. 근데 또 1이 되면 상수함수가 되니까 취급을 안 해요. a가 양수일 때만 취급하는 이유는 x를 이제 실수 범위로 지수로 확장할 거다 보니까 실수까지 확장하고 싶으면은 여기 절대 밑이 이제 양수 말고 오지 못해요. 양수 말고. 네. 이런 거 무조건 잘못됐다고 했었죠. 자, 이거를 되게 저격하는 저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좀 가볼게요. 안에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2분의 1 쓰일 때 2분의 1은 4분의 2랑 똑같잖아요. 지수 법칙에서 이거 내리면은 이거 플러스로 막 바꿔줄 수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기출 문제 중에 본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 이 제곱근으로 써서 하는 표현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제곱근이고 여기가 뭐 제곱이다. 이 표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곱근호는 제약이 없어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렇게 고치는 순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쓰지도 못해요. 아, 오케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수로 확장되는 게 조금 탐탁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2분의 4 하면 제곱이 나오니까 이 동치가 실제로 틀리지도 않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괜찮아요. 근데 이 과정에 좀 디테일하게 간다고 2분의 4라고 쓰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금지. 선생님 2분의 4는 결국에 정수잖아요. 그 양의 정수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문제에서는 요거를 좀 틀리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이제 그 공양미라는 책에 있는 건데 네, 그 얘기 꼭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공양미 줄 거거든요. 대본에서.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그 제곱근은 상관이 없는데 지수로 나타낼 때는 그 어떠한 분수 형태의 모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밑이 음수라면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제 앞에 이제 저기 지수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진수 조건 뭐 아까 썼던 거 마저 하면은 지수에서 이게 그 다음에 로그에서는 요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3의 거듭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3의 마이너스 2승이요. 자, 이렇게 거듭제곱 표현식이 같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아야 됩니다.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끔 이 밑에도 이제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밑이 이건 내 퀴즈를 낼게. 가장 흔하게 판단되는 게 이제 그 밑이 같을 때 지수도 같아야 돼 이거거든요. 자, 지수가 똑같을 때 혹은 지수가 똑같건 말건 같아지기 위한 밑의 조건이 있어요. 밑이 이제 미지수일 때.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x-1에 뭐 여기 뭐야 3승 x 플러스 저기 뭐야 여기 또 이제 x-1에 y승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밑이 똑같네. 지수끼리 같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잘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지수도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좌우변 등식이 똑같아지게 하는 그게 있죠. 지수는 특정 y에서만 같아요. 지수가 같건 말건 좌우변 똑같게 해주는 마법의 두 개의 숫자 0하고 1이죠. 선생님 아까 뭐 미친 양수만 치고 한다며요. 자, 그거는 지수 함수를 가리킬 때지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표현식 자체에서 그 금지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마이너스 2에 3분의 1승 요런 거 말고요. 요건 금지가 맞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x가 1이거나 x가 이제 2거나 그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많이 좀 놓치시기 때문에 특별 조명을 해봤고 자, 이런 거는 좀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의미가 없고요. 자, 이제 지수 방정식 이거 이제 했던 건데 2의 x승에 대한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하진 않지. 얘를 t로 치환하십니다. 치환할 때는 항상 누가 튀어나온다? 변형이 튀어나온다.
t가 0보다 크다라는 변형을 갖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구하신 다음에 t값 구하신 다음에 제껴주시고 x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t를 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자, 부등식이 중요한데 부등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수의 변수가 있는 형태에서 부등식이 바로 지수 부등식인데요. 자, 지수 부등식은 밑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정식은 그런 게 딱히 없었거든요. 자,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밑이 음수인 경우는 없어요.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이 원래의 값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값이 크잖아요. 그럼 지수도 그대로 부동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써볼게요. 자, 2분의 1의 x승 여기 이제 뭐 4분의 1이었다. 자, 근데 부동호 방향이 얘도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밑이 0하고 1 사이여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실제 함수값이 크다면 지수값은 더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0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로그 부등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이 0하고 1 사이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한마디로 한 줄 요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 얘는 2의 3의 x승이고 밑을 똑같이 맞춰주시면은 2의 다 x-6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러한 부등식으로 전환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보시면 자, 3분의 1에 지금 3x-2죠.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4죠. 네. 이때 조심을 정말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그래프인데 지수가 지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거듭제곱 그 값은 작아지는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거듭제곱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지수가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로그 함수도 똑같습니다. 로그 함수는 이제 진수 조건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상당 부분을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발전 문제 정도만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자, 요런 거. 자, 5의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게 5의 3승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1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 지수는 x의 제약 조건이 특히 없거든요. x의 변형이 뭐야? 실수 전체잖아.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 근데 로그는 조심하셔야 돼. 로그는 진수 조건에 안 들어가는 녀석을 제껴 주신 다음에 더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이제 방정식에서는 x 값을 물어보니까요. 자, 넘어가고요. 네. 이 정도는 좀 풀어보죠. 네. 자,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내가 2의 x승을 t로 치환하고 싶겠죠? 자, 알파를 대입했을 때 2의 알파승을 내가 t1이라고 하고 2의 베타승을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저 식을 t로 표시면 저기 2의 3승을 앞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8t인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퀄 0.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알파 베타의 덧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계산한 게 덧셈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해 보시죠. 알파하고 베타의 덧셈을 만들려면 두 변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하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실까요? 네. 두 T형 것을 곱하면 8인데 그게 요거니까 이 부분 알파 베타가 더한 게 3이다.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심하네. 자, 이번에도 합을 주어줬어요.
자, 이 x승을 t라고 했을 때 t 제곱 저기 8 24t 플러스 k 이퀄 0입니다. 자,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 자, k는 요거니까요. 여기 7이니까 128이 되겠죠. 네,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이렇게 구하시고 이거 인수분해 갖고 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데 자, 조심하실 게 얘는 두근의 곱에 있어요. 근데 얘는 선생님 두근의 합에 있겠네요? 아니에요. 보세요.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 여기 어떻게 2의 알파 베타승이 있나요? 직접 구해야 됩니다. 따로 곱합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면은 자 이거 2의 몇 승? 네, 실승.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약간 답변을 받아야 되는 강박 때문에 여기 바보같이. 네. 그래서 자, 32하고 네, 4.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7승이니까 8하고 16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2의 x승이 8 또는 16이니까 x가 3 또는 이제 4가 나오니까 두 개 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 이제 4x4로 이제 저기 수업 시간에 이제 발전 문제만 좀 풀어보시고 여기 다 숙제는 좀 꼼꼼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비가 1대 2일 때 이런 거 어떻게 썼죠? 비례상수로 두근을 a하고 2a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판은 좀 그려볼게요. 3의 x승을 t로 취하려면 절대 까먹지 마세요.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t 제곱 마이너스 저 3 뜯어내면 3k t 그 다음에 3k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데 자, 두 실근의 비가 1대 2이다. 이거는 x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의 a승이 이제 하나의 근 t1이고요. 3의 2a승이 다른 근 t2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대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을 보셨을 때 두 근을 더하시면은 3의 2a 더하기 3의 a승인데 걔가 3k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고요. 두 개를 곱해주시면은 3에 이제 더해서 3a인데 걔가 3k 플러스 1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의 a에 관한 또 방정식으로 나오겠죠. 이걸 이렇게 대입법을 써주시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줘 보시죠.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은 3의 3의 2승 마이너스 3의 2의 2승 마이너스 3의 a승 마이너스 15 이퀄 0. 자,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3차 방정식 해결하는 거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은 3의 a승이 t1이니까 t1의 3승 t1의 제곱 t1 마이너스 15 이러한 3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갖고요. 하나 때려 박으셔야 돼요. 3을 대입해보면 자 어떤가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이니까 됐죠? 네. 첫 끝발이 역시 개끝발이죠. 3을 인수 정리. 3을 넣었을 때 여기 된다는 말은 어떠한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인수. 자, t에다가 3을 넣었더니 등식이 성립한 3은 근이었어요. 3이라는 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어떠한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인수정리라는 개념인데. 네네. 그래서 여기서 t니까 t1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직접 나누시거나 뭐 조리점을 쓰셔도 되는데 수학상을 나랑 하지 않았으니까 와리가리 치시면 돼요. T1의 3승을 만드시면 지금 바로 속성을 배울 수 있어요. 자, T1의 3승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랬더니 내가 의도치 않은 마이너스 t1의 삼승이 나왔어요. 부산물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2t1을 쓰십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t1 완성됐죠? 그랬더니 또 부산물로 마이너스 6t가 됐고요. 플러스 5를 준비했고 그 부산물은 내가 원하는 건데.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인수인 게 자명하니까. 예. 근데 이건 판별식 쓰면은 저기 허수가 나오게 되죠? 근데 실수를 다루려고 했으니까 t1은 3입니다. 음수가 나와도 걸러 주셔야 돼요. 좀 복잡하긴 한데 t1이 3이고 t2는 그걸 제곱하는 거니까 9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k 값의 의미가 뭐죠? 자, k 값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얘가 3이고 얘가 9니까 두 개 더하면 12죠.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복잡했던 이유는 치환을 해서 새로운 t의 세상으로 넘어갔어요. t의 세상으로 넘어갔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관계식을 짜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이제 고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점이 좀 오랜만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허근이라서 나가리. 근데 음수가 나와도 얘 때문에 나가리 되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28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거. 다음 유형까지 봐보고 잠깐 좀 정리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에서 지수 방정식의 활용. 자, 한 번을 봐보죠. 자,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증가, 감소인데 밑은 똑같고요. 저렇게 그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난 두 점의 AB라고 할 때 AB가 2일 때 y좌표를 구하라. A의 y좌표. 오케이, 파악했습니다. 자, 이렇게 y축에는 나란하대요.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내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은 여기 2의 A승일 거고요. 얘는 15의 2의 마이너스 A승일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얼마래요? 두 개의 차이가 길이가 2니까 2래요. 네. 자, 두 개의 차이가 2랍니다. 자, 요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건 요 녀석의 A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9땡이 되겠고요. A의 Y좌표는 여기다가 이제 A를 대입했을 때니까 요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났죠. 자, 2의 A승을 내가 T라고 치환해 주시면은 T는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15, 요거 2니까 양변에다가 T를 곱해서 0보다 크잖아요? T를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인데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말이에요. 자, T가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이 중에 누구는 마이너스 3은 제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t가 5니까 자, 2의 a승이 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답이겠죠? 네. 살짝 더 어려운 발전 문제를 좀 봐보겠습니다. 발전 문제. 어딨냐? 네. 그림이 또 있네요. 자, 2의 x승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x좌표가 이제 a하고 b, 중점의 좌표가 2,5일 때 b의 y좌표를 구하라. 자, 이 문제에서는 b의 y좌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 자, 저 중점이라는 성질을 이용해 줘도 될까요? 일단은 써볼게요. a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a, 2의 a승입니다. b의 좌표는 b, 2의 b승이에요. 자, 이것의 미들 포인트 오브 a, b를 구해 보시면 그 녀석은 a 플러스 b 나누기 2, 그 다음에 2의 a승 더하기 2의 b승 나누기 2인데 그 녀석이 뭐래? 그 녀석이 바로 2,5래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A, B 문자가 두 개죠? 식도 두 개죠? 그래서 약간 내심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식 하나랑 그리고 2의 A승 더하기 2의 B승이 양면에 1을 곱해서 10이다.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가감법은 힘들겠고 대입법은 되겠죠?
자, b는 4-a라고 쓸 수 있으니까 2의 a승 더하기 2의 4-a승 이퀄 10. 자, 이런 거 푸실 때 안 되겠다. 아니다, 되겠다. 8이랑 2 하면 10 나오잖아요. 꼭 이거를 풀어줘도 되는데, 적당값 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가 8일 때 a가 3이면 어때요? 다 이상 없죠? 답입니다. 얘가 8이려면 여기 3이 돼야 되니까, a가 1인 경우, 그러면은 3 또 되겠죠? 1하고 3입니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자, a가 1이면 b가 근데 a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얘만 답이 됩니다. 네. 그 누구야? b의 y좌표. b의 y좌표는 2의 비승을 구하는 거죠. b가 3이죠. 네, 그래서 8이 나오는 겁니다. 네, a, b 대소관계 조심하시고.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발전 문제만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부등식 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4, 5, 6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어쨌든 네, 분명히 좀 많이 소프트해요. 이 단원은 좀, 네, 내용이 쉽고요. 어,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부동 바뀌겠죠? 그, 저기 뭐야. 3분의 1의 거듭적으로 바꿔서, 부동호 바꿔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그럼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정도는 좀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 이 x승이 이제 t죠? 저건 아까 이제 보기에서 했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되는데요. 자, 제가 뭔가를 빠뜨렸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거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등식 풀어주시면은 다른 건 똑같아요. t에 관한 다항 부등식이라서 2하고 8 사이에 사이 구간인 거 요거 되시죠? 네, 이렇게 쉬웠다 닮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네, 요거까지 이제 반영을 해주면 최종 이제 결정이 됩니다. 최종 근이죠. 따라서 이제 2의 x승, 요거 2의 1승, 2의 3승. 그래서 1하고 3승입니다. 만약에 여기 2분의 1이었다? 다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아래. 자, 3번까지 가보죠. 자, 얘는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2하고 8이죠? 2하고 8은 다 양수니까 2하고 8 사이입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죠. 8이니까. 거기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자, 발전 문제 봐볼게요. 네.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그 저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20개래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자, 여기도 이제 저 3의 x승이 좀 반복이 되니까 여기가 x승 20개다. 자연수 p의 값을 구하여라. p의 값을 구하여라. 네,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내가 3의 x승을 뭐 하던 것처럼 t로 놔볼게요.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3의 마이너스 p승을 그냥 k로 좀 놔볼게요. 보기 꼴보기 싫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9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k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9분의 1이랑 k분의 1. k분의 1. 9분의 1하고 k분의 1 사이인데 k분의 1이 9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요. 일단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k분의 1이 9분의 1보다 그냥 뭐 그 경우 나눴다 치고 k분의 1, 9분의 1보다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자, 그때 t 일단 0보다 크니까 저기 됐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거듭적으로 표현이니까 k도 0보다 크겠죠? 0보다 작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t가 3의 x승이었잖아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x승인 거잖아요.
하니까 자, 양면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시면은 K분의 1은 3의 피승이죠. 네. 그래서 요게 3의 피승입니다. 되셨죠? 어. 그러면 여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피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 뭔가 좀 지저분한데. 자,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3분의 1의 제곱이죠. 자, 뒤집어. 자, 뒤집어. 이렇게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경우 나눌게요. K분의 1이 9분의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되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거냐? K분의 1이 9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양수니까. K가 9보다 작다에 상황을 둔 거겠죠? 요거는 K가 9보다 크다라고 둔 거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시면은 자, 요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답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P가 자연수니까 개수를 세면은 P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P-1 개가 여기서 이제 나왔을 겁니다.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럼 K가 이제 그 이거 그냥 괜히 K로 나서 더 헷갈리게 만드네. K가 이제 3의 마이너스 P승이었으니까 괜히 혼란해졌네. K가 3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또 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 해당이 되겠죠. 자연수니까. 아, 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K가 3의 마이너스 P승인데, 자, 3의 제곱보다 얘가 큰 거. 그럼 마이너스 P가 이제 2보다 큰 건데,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이 조건의 모순이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P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이제 자연수인데, 지금 결과가 이제 2보다 큰 P를 나타냈어요. 개수가 이제 요거죠. 요게 2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개면은 P가 이제 21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랑 다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좀 뭔가 지저분하게 말린 것 같아서 K를 안 쓰고 다시 저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3의 x승이 모양이 반복되니까 여기 9t 빼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3의 p승이 어차피 양수잖아요. p가 단수니까 양면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3의 x승 빼기 3의 p승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양면을 곱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여기 안에 한쪽에만 곱해주면 되죠. 어. 그러면 여기 얘는 이게 사라지고 요건 이렇게 되죠. 얘 훨씬 보기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수 곱해줬으니까 얘가 이제 t잖아요. t.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가 0인 걸 만족시키는 게 9분의 1 또는 이제 3의 p승인데 p가 자연수니까 얘가 더 큰 게 자명하죠. 그럴 때 t의 범위가 3의 x승이 3의 p승 그 다음에 9분의 1, 3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가 꼴보기 싫으니까 3의 p승을 곱하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양수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p4입니다.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그 x는 뭐 자연수 이런 거 아니에요. 정수예요. 자, 이거면 정수의 개수 p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죠. 똑같이 나오는데. 그, t가 0보다 크다. 그쵸? 0보다 큰 거 맞죠? 네. 두 개 더, 여기서 여기를 빼면 p 플러스 2죠? p 플러스 2에서 1을 더 더하면은 p 플러스 3이죠? 네. 네, 이거 빼게 좀. 이해되셨나요? 자, 정수의 개수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에다가 1을 더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부터 7 사이 정수 몇 개예요? 그래서 여기 빼면 6이죠? 거기다 1을 더하셔야 되죠?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알려드렸고. p 플러스 3이 개수 맞죠?
그게 이제 20개니까 P가 17 나오는 겁니다. 이 계산을 잘못했었네. 자, 비슷한 거 2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2의 x승을 내가 t로 취하고 t가 아무보다 크다. 자,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 2의 1승을 앞으로 뜯어내면 2t의 제곱,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의 t 플러스 n 이퀄 0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개수의 개수가 이제 여기 7개다. 자, 근데 식이 별로 이제 이쁜 녀석으로 보이진 않아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x의 개수가. 자, 한 가지 파악하실 거. 자, 지수함수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주어진 변형 내에서 1대1 대응이면 x가 7개라는 것은 t도 t also has 7. 네, 7개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t가 7개의 그거를 갖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가 정수면은 뭐 t는 뭐 유수 될 수 있지만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보시죠. 요거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2하고 1, 그 다음에 여기 n이니까 2n하고 1. 이렇게 곱하면 2n이고 이렇게 곱하면 1이죠. 둘 다 마이너스 하면은 자 곱해서 n 나오죠. 이거 둘 더해서 가운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2t-1 그 다음에 t-n이 이렇게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게 이제 2분의 1이랑 n인데요. 여기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t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t 값이 7개여야 돼요. t 값이. t가 7개면 그 x가 근데 정수에 x가 이제 정수잖아요. 보시죠. 자, t가 2x. 그냥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정수가 7개일 때. 자, 그럼 좀 다른 부분이 약간 그 정수를 좀 대입질을 해보셔야 돼요. 요게 x가 마이너스 1부터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또 0승일 때도 되죠? 자, 그렇게 해서 7개가 되려면 몇 가지 대입한 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1, 0, 1, 2, 3, 4, 5. 5까지 대입한 게 지금 7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n이 뭐 6이다 이렇게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자, 잘 보세요. 1번. x가 이제 5승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x가 5승이 들어가면 얘가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녀석은 32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n이 32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5승까지 받아지니까 x가 이제 7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n이 33인 게 안 될까요? 33인 게 된다 이 말입니다. n이 31인 건 안 될까요? 30일은 안 되죠. 왜냐면 32까지 돼야지 저기 7개가 되니까. 네, 그래서 n의 값이 어떤 바운더리를 갖게 된다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이 x승을 t도 치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해서 풀어줬습니다. 계산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x승 되돌려 주시면은 자, 이걸 만족시키는 x가 7개인데 그냥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해주기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x가 바로 정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수 조건. x가 정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라면 그냥 여기서도 여기가 실수 조건이면 7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x가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정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이제 7개가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n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걸 좀 되는 걸 좀 나열을 해보죠. 제일 좋은 게 예시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n이 32가 됐을 때 딱 5승까지 딱 처음으로 케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몇 가지 되느냐? 예, 이에 6승까지 되겠죠. 전까지 되겠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33기 계속 되다가 64는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안 된다는 걸 판단을 해 볼게요. 64가 되게 되면 이게 x가 6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문제의 시작점이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n이 63일 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이제 63인데요.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등식과 다르게 어, 지수함수의 특성상 저렇게 경계값이 이제 자연수일 경우에 그 경계값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고 그 0보다 큰 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판별식 이걸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별식 D가 이제 저기 근의 개수를 세는 거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 fx 방정식이라는 건 fx 이퀄 0일 때이니까 fx 이퀄 0일 때에 근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별식은 이제 근의 개수를 세려고 나온 건데 그래프의 위치 관계도 세주는 기능까지 얻어 걸린 그런 녀석이거든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아이러니하게도 0보다 작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죠.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다. 근데 0보다 작다가 되어야지 만나는 게 없는 의미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항상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제한을 거시면 이거는 전학생 논리를 쓰셔야 됩니다. 자, 전학생 논리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전학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죠. 선생님이 자, 새로 전학 온 뭐 누구야? 친하게 지내라 하고 나가면은 교탁에 딱 나간 다음에 교탁을 세게 내려치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반 짱이 누구냐? 그래서 너다. 내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나와라. 내가 새로운 A라고 해봅시다. 나와라.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요. 이 반을 다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그 깍돌 중에서 가장 작은 놈보다 작으면 내가 이 반에 이제 꼴등이죠. 가장 센 놈보다 크면 이 반을 다 잡은 거죠. 이처럼 그 대표값만 보고서 그 군집을 다 이제 항상 부등식을 성립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자, 이거 봅시다. 2의 x승을 t로 치환했어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t가 0보다 크다. 자, 변역이 주어진 녀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 방금 직전에 설명한 그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치시면은 t-2의 제곱 이제 a-4로서 자, 이 범위 안에서 자, 이 녀석은 이제 t는 2를 축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안에서의 가장 대표값은 누구입니까? 2에서의 함수값인 a-4죠. 걔가 가장 작은 녀석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은 녀석이 0보다 크면 이 전체가 싹 다 항상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a-4가 0보다 크다인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기무빙 유형이 이제 좀 이제 백미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싹 다 0보다 큰 겁니다. a-4가 0이 돼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것만 따로 논리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나는 전부 다 0보다 크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등호가 있으면 같이 등호가 있고 없으면 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다가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 전학생 논리가 포인트예요. 가장 작은 놈만 그 크면 나머지는 다 큰 거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자, 지수함수의 특성상 치환하게 되면 0보다 크다라는 변형을 받게 되고 t제곱 플러스 6t a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잠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자, 우리가 x축과 어떤 이차 함수의 교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0과 어떤 fx의 교점인데 그 fx 어떤 상수항이 있었던 거야. 그 녀석을 이제 이렇게 띄어내서 그거를 이제 그 바뀐 식으로 gx라고 하고 gx가 뭐 k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여전히 이차 함수죠. 이차 함수하고 여기 돌아다니는 이 상수함수하고의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요걸로 대신하는 거 우리 뭐 해본 바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3-a 뭐 이렇게 만들어서 자, t 플러스 3의 제곱 자, 요거 플러스 a 마이너스 9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 a 마이너스 12입니다. 이 문제가 재밌는 점은 축이 이제 음수로 저기 나가 버렸어요. 여기가 축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최소값이 없는데요? 자, 전학생 논리에서는 최소값이 실제로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봐보시죠. 자, 기무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최소가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데.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그 빵꾸 뚫린 최소값 a-12가 가장 작은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맞죠?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아까는 가장 작은 녀석도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죠.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더라도 얘는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0보다 큰 거에 실패했잖아요. 얘 때문에. 여긴 등호가 들어가는 거 요거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무빙 기준값이 움직인다. 이렇게 A가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발전 문제 봐보고 네. 어? 자, 좋은 건가요? 좋은 거겠죠? 네. 자, 이것도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주시고 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3 마이너스 2a입니다. 이가 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어떤 설정을 주셨길래 발전으로 승급을 했던 건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요건데요. 마이너스 a 제곱.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 이렇게 2차식이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a 값의 범위. 자, 전 유형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축이 변형 안에 있냐 없냐 경우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요걸로 하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볼게요. 요거랑 요렇게. 자, 요 경우에는요 최소처럼 보이는 녀석이 자,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a제곱 2a 플러스 3이 최소가 되죠. 가장 막내인 네 녀석만 0보다 크면 된다. 물어볼게요. 0이 돼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안 괜찮습니다. 자,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요. 가장 작은 녀석부터 0보다 확실하게 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려지는 게 이제 이 녀석이니까요. 선생님 근데 아까 뭐 0보다 같다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케이스 2입니다. 보시죠. 케이스 2는 빨간색으로 그리시면 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그려지게 돼서 실제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x가 0일 때의 값이 얘가 최소가 아니라 아까 이거 최소 맞나? 얘가 최소가 아니라 t가 0일 때의 값이 바로 최소가 나옵니다. 즉 3-2a가 빵꾸 뚫린 최소가 되는데요. 3-2a가 가장 작은 놈인데 걔가 0보다 크면
요렇게 되겠죠. 0이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려지는 녀석들은 싹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할지라도 걔는 실제로는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이 최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최소이기 때문에 걔가 만약에 0이랑 같아지는 가능성이 있다면 얘 때문에 거짓이 되죠. 야, 싹 다 0보다 크다며. 얘는 0이랑 똑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헷갈리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무빙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시면은 그럼 저기 아까 위에 거 예제 하나 답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걸 최소값에 넣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서요. 마이너스 3하고 1의 가액 구간인데 1보다 크다만 답이 되죠.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2분의 3보다 작은 건데 자, 답 여기다 다 표시해 볼게요. A가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답이 완전 달라버리는데 A가 1보다 작다. 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at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제곱 여기까지 맞아요. 보다 크다.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거 이렇게 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이제 1 사이입니다. 이렇게. 근데 0보다 큰 것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0하고 1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이제 최소값이 0을 대입했을 때니까 3-2a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a가 그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요 녀석이랑 이제 요 녀석이랑 합친 거니까 요 녀석이 되겠죠. 1보다 작다. 네. 자, 다음 거에 양이 많지 않다면 요거까지 좀 해보고요. 이게 활용이니까 이번 시간에 요 유형까지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 특강까지 보고 다음 시간 거 좀 프리뷰를 하자면 어, 자, 요거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수학상에서도 한 거거든요. 어떤 수와 그거의 역수. 수학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 하나만 치환하시면은 그거의 1승합, 2승합, 3승합 다 이제 t 하나로 다 소화가 돼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자, 얘네들의 관계식을 보시면은 플러스 2만 있으면 되잖아요. 넘겨준 마이너스 2. 3승도 똑같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게 x의 3승, 각각의 3승, 각각의 3승 플러스 3의 요거잖아요. 자, 어떤가요? 내가 요거 하나만 t로 취환하면 t제곱 빼기 2로 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요거 하나만 t로 취환하면 t 3승 빼기 3t로 이 3승합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수와 그 역수가 더해지거나 빼진 형태는 요약하면 네, 다 채널이 뚫려 있는 겁니다. 1승합, 2승합, 3승합, 4승합. 그래서 저거는 그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값이 3이라는 걸 알잖아요. x의 1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1승 요것도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또 이 녀석은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 변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곱해서 1이 되니까 곱해서 상수가 되는 거 산술기하에서 많이 했었죠. 산술기하로 변형을 뽑아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수학하에서 봤던 산술기하로 요 녀석의 치환의 변형을 뽑아주시고요. 얘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둘 다 양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수학상에서 했었던 어떤 x와 그거의 역수가 더해지거나 곱해진 형태는 이제
저 1승 합만 치환해도 다른 차승의 합을 다 볼 수 있다. 네, 그 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딸린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감수 활용인데 요거는 이제 진수 조건만 좀 주시면 돼요. 진수 조건.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쉽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좀 편하고 좀 빠르게 나갈 거고요. 교육과정 외에는 이거만큼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반감기가 대표적인 로그. 네, 로그 함수 끝나면 이제 드디어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호도법까지 그 진행이, 그 다음 시간에 사실상 호도법 전까지 나가니까 이번 주에 아마 이제 호도법을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니까 네, 이제 그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네, 오늘 좀 새벽에 그 디자인 하려고 그걸 켰는데 제가 이것저것 또 제작하다가 하여튼간 그 플래너랑 저거 기출문제집 그거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